안녕하세요. 라이트호흡 두 번째 버전 소개 영상입니다. 라이트호흡 1은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엑셀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엑셀이 없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 간격을,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엑셀에서 다운이 되더라고요. 네,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라이트호ok 2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포트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라이트호ok 1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를 직접 번호를 입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번호 입력할 때 그 포트를 직접 검색해서 찾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포트를 직접 찾았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이 포트 찾기를 누르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연결하고 있는 이 아두이노 포트는 4번 포트입니다. 4번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고요. 저는 지금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목록이 많이 뜨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하나만 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이 포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초기 값은 1초고요. 이 간격을 뭐 0.1초마다 받아들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초마다 데이터를 받아들이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험 상황에 따라서 시간 간격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1초로 두고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 값이 아까는 5개였는데 최대 5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연결한 센서가 총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밸류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센서가 몇 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한 개수만큼 밸류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를 2개 연결했으면 밸류 1과 밸류 2만 아마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이 숫자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 데이터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측정한 날짜, 그 다음에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1초 간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스크롤을 내리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로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데이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일시정지를 누르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잠깐 멈추게 되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 볼까요? 네, 데이터 간격이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간격을 조절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변수를 확인하고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센서 중 하나가 온습도 센서인데요. 첫 번째 밸류가 온도이고요. 두 번째 밸류가 습도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입김을 불어서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입김을 불었더니 온도와 습도가 같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밸류마다 색깔을 다르게 나타내는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 구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값은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빨간 색깔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밸류는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밸류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그래프도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도와 지금 습도가 동시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폭은 서로 다르겠지만요. 제가 연결한 센서가 총 4개인데 그 모든 센서를 다 포함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X축과 그 다음에 Y축 간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Y축과 그 다음에 X축의 간격을 자동으로 설정하니까 그래프가 갑자기 안 보인다던가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센서별로 그 밸류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이 변화폭을 관찰하기가 힘들겠죠. 아마 파란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가 없다면 이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조금 더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아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값을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밸류와 두 번째 밸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세 번째 값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값과의 관계를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확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내기 안에 엑셀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엑셀 저장을 클릭하면 저장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바가 쭉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저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이렇게 정보에 파일 저장 성공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저장한 모습은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엑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들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값은 지금 간격이 좁아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시간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value 1부터 value 4까지 받아들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value 5번은 표시만 이렇게 이름만 표시가 되고요. 안에 뭐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라이트북 첫 번째 버전에 붙여넣기 하시고 데이터를 분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엑셀로 저장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장한 파일 이름은 그날 저장한 날짜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소는 이 라이트북 2가 설치된 장소에 엑셀 파일이 저장되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다운로드 폴더로 간다던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은 봤고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선택 이 탭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X축과 Y축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있는 첫 번째 밸류 값들을 쭉 받아서 설정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숫자, 번호에 따라서 두 번째 밸류의 값을 확인하고 싶다면 X축과 Y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 범위는 저희가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그 다음에 29번까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여기 29번까지. 데이터를 몇 번까지 받았는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범위의 탭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29번까지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생성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로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까지 꼭 보지 않고 뭐 앞에 있는 데이터는 굳이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한다면 8번 설정하시고 뒤에 있는 데이터도 필요 없다. 난 25번까지만 보겠다 하시면 설정하시고 그래프 생성 눌러주시면 네, 8번부터 25번까지의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번호 그리고 밸류 값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밸류들 사이에 있는 관계도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밸류와 두 번째 밸류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네,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X축은 첫 번째 밸류, 그다음 Y축은 두 번째 밸류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생성하면 여기 AI 학습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AI 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깔끔한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한 결과가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AI 학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과 Y 절편 값, 그 다음에 결정계수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 다시 생성해서 AI 학습하기 누르면 다시 추세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회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 있는 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1번부터 29번까지 데이터를 받아들였잖아요. 이후에 30번, 그 다음에 31번, 32번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밸류, 두 번째 밸류 값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예측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실험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극한의 상황 혹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에다가 분석을 맡기고 싶을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셔서 테스트 데이터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30번부터의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니까 30 클릭 써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입력이 됩니다. 31번, 32번, 33번, 34번, 34번, 35번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고 예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측한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추세라면 30번 데이터와 31번, 35번까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여기 있는 예측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그 다음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예측까지 가능한 라이트 훅 2 버전입니다. 엑셀이 깔려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네, 이 라이트 훅 2만 깔려 있다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트 훅 2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